당신 주위에도 있지 않나요? 겉으론 아무 말 안 하지만 은근히 분위기를 쥐고 있는 사람. 명령은 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 사람 눈치를 봅니다. 회의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결정은 그 사람 마음대로 굴러가고. 말보다 더 무서운 조종.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권력입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를 조종하고 있을까? 혹은 조종당하면서도 그걸 배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왜 사람은 타인을 조종하려 할까? 그리고 왜 그 조종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더 강력할까?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말합니다. 진짜 권력은 채찍도 감옥도 지위도 아니다. 진짜 권력은 보이지 않는 통제다. 오늘 우리는 푸코의 시선을 통해 말없는 통제와 은근한 조종의 본질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아마도 주변 사람을 보는 눈이,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선까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푸코는 권력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해체한 철학자입니다. 그에게 권력은 단지 왕, 경찰, 상사처럼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진짜 권력은 훨씬 교묘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파놉티콘입니다. 이것은 18세기 감옥 구조에서 따온 말인데요. 중앙 감시탑에서 모든 죄수를 항상 감시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감시하느냐가 아니라 감시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스스로를 조심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푸코는 말합니다. 우리는 감시자가 없어도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스스로를 조심하고 통제하며 살아간다. 즉, 권력은 물리적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의 내면에 감시자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시자는 언제든지 친절이라는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조언처럼, 배려처럼, 심지어 사랑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본질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움직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은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가를 되묻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말이 사실 누군가의 설계된 결과일 수 있으니까요. 직장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내면 조용히 한숨을 쉬는 상사, 모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단 한마디로 그건 좀이라며 분위기를 뒤흔드는 친구.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말하지 않는 말에 반응하죠. 이게 바로 푸코가 말한 보이지 않는 권력입니다. 직설적인 비난보다 더 강력한 건 우리가 스스로 검열하고 조심하게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우리도 모르게 그 권력을 내면화했다는 점이에요. 이 말 해도 될까? 이 행동하면 민폐 아닐까? 나답게 산다는 건 이기적인 건가? 이 질문들 자체가 이미 내 안에 권력의 잣대가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SNS에서는 이 조종이 더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좋아요 숫자, 팔로워 반응, 댓글의 뉘앙스, 내가 올리는 글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피드에 맞춰 나를 연출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좋아할 법한 삶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 조용한 조종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감시 아래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보이지 않는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힘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진심 때문인지 아니면 분위기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의 거리 확보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과는 거리 두기가 필요해요. 그들은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항상 무언의 기대를 통해 당신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말하기 연습입니다. 조종은 말없는 통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는 힘을 갖는 순간 권력은 약해집니다. 저는 그 말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건 제 생각과 달라요. 이런 말을 훈련해보는 거죠. 네 번째는 나만의 기준 세우기입니다. 모두가 오케이 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나만의 행복 기준, 행동 기준을 글로 써보세요. 이 기준이 생기면 외부의 조종에 휘둘릴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나 역시 누군가를 조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권력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권력의 재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친구를, 연인을, 직원들을 나도 모르게 기대와 침묵으로 통제하고 있진 않은지. 조종을 멈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나부터 비조종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푸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권력을 가진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말없이 상대를 눌러 조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조율하고 상대를 자유롭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당신이 내리는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바꿉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없이 조종당하고 말없이 누군가를 조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 무언의 힘, 그 침묵 속 권력을. 그리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말, 이 표정, 이 행동은 정말 나인가? 세상은 늘 조용히 우리를 길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는 조종당하지도 조종하지도 않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이미 깨어있으려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나요? 진짜 자유로운 말 한마디, 오늘 당신은 했나요?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췄고 누군가의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조정은 명령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상대가 싫어할까봐,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라는 감정에서 비롯되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남의 기대를 내 자유보다 우선시하게 된 걸까요? 어쩌면 그 시작은 아주 어릴 때 착한 아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 마음보다 중요한 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그리고 그 학습은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 배려 깊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죠. 그러나 푸코가 경고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권력은 억압이 아니라 자발적 복종을 만들어낸다. 즉, 내가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입을 닫을 때 가장 강력한 지배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누군가가 나를 억누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내 안에 감시자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그 감시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 말하지 마. 사람들 오해할 거야. 그 행동하면 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거야. 좀 더 조용히, 좀 더 무난하게 살아. 우리는 그 목소리에 너무 익숙해졌고 이제는 그것이 마치 양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목소리가 정말 나의 진짜 내면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 세워진 허상인지 끊임없이 되묻는 일입니다.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나도 조종을 멈춰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나 또한 누군가를 조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조언해준 것뿐이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라고 말하면서 타인의 선택과 자유를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 너 그 직장 진짜 갈 거야? 좀 아깝지 않아? 그 옷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사람은 너랑 안 어울려. 그래도 엄마 말이 맞잖아. 이 말들은 겉으론 관심과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통제일 수 있습니다. 진짜 성숙한 관계는 상대가 나와 다른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통제하지 않겠다. 나는 조용히 조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다루려 한다면 말없이 벗어나겠다. 관계는 거절에서 성숙해지고 경계에서 건강해지며 자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주고 있는 말과 받고 있는 피드백,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진심과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분,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춘 연기일 뿐인가요? 푸코의 철학은 어렵지만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멈춰서서 당신의 하루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조용한 권력의 틈을 뚫고 자기 삶의 주권자로 한 걸음 다가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로운 삶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독립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푸코가 말한 권력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내가 나를 감시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통제하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푸코가 경고한 내면화된 권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SNS에 사진을 올리기 전 이거 괜찮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 이게 너무 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이미 보이지 않는 권력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권력은 당신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도록 유도하죠.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지시받지 않는데도 여전히 통제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의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수많은 좋아요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만들어진 가짜 나인가? 푸코는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은 사람을 정상으로 보이게 만드는 힘이다. 그 말은 곧 우리 안의 고유성과 다름, 불편함과 저항이 침묵당할 때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은 정말 당신으로 살아가고 있나요?